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 지금 코인들의 가격을 보게 되니까 소폭 조정을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XRP 같은 경우 오를 때는 정말 다른 코인에 비해서 소폭 오르더니 떨어질 때는 1등으로 이렇게 누군가 끌어내리듯이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XRP의 투자자의 한 명으로서 많은 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암호화폐 조정 뒤에 거대한 암호화폐 상승장이 와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리플, 기록적인 속도로 생산 계약 체결, XRP 유동성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브래드 갈링 CEO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CEO죠. 브래드 갈링 하우스는 샌프란시스코의 신생 기업이 2019년 초에 주당 일주일에 3건 이상의 계약을 맺어 금융기관을 네트워크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상기 핀테크 아이디어 축제에서 갈링 하우스는 암호화 자산에 대한 많은 사용 사례는 여전히 등장하고 있지만 지불하는 경우가 살아있고 이것이 반로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고객 판매 측면에서 더 많은 추진력을 보여왔으며 일주일에 약 3건의 생산 계약이 있었다고 언급을 하면서 이것들은 실험이 아니고 실제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기록적인 1분기였다며 2018년은 우리에게 커다란 해였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우리가 블록체인으로 있는 곳을 바라본다며 나는 이전에 무대 위에서 논의되었던 섭리와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마약 중독이 현실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회사도 태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블록체인 문제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초점이 우리를 많은 고객의 힘으로 이끌었으며 2019년이 매우 기대된다며 더 많은 M&A가 더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겨울을 지나면서 많은 프로젝트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았고 나는 이것이 성장 초기 시장의 건강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실질적인 실천을 강요하고 실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2000개의 서로 다른 토큰이 있으며 정의에 따라 기본 블록체인이 있다. 그러면서 2000개 중에 99%가 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리플은 1월경 JNFX, 샌드프렌드, 트랜스페이고, FTC, X 및 유로 엑심뱅크가 XRP를 사용하여 월간 이렇게 경비를 지불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면서 기사를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호재가 따르는 코인인 XRP 참 아쉽습니다. 이런 암호화폐 상승이 있었을 때 다른 코인에 비해서 뛰어나게 상승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였는데 정말 모든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불장이 시작이 됐다라고 느낄 때 그 어느 코인보다 이렇게 뛰어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송금 운영 업체인 엑세이고가 리플렛 및 엑스레저를 사용한다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기본 기술인 리플넷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머니 트랜스퍼 오퍼레이터 엑세이고 중 하나인 리플렛 및 XRP 레저와 함께 오늘 게시판에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엑세이고 게이트웨이가 현재 리플렛과 통합하여서 고객이 디지털 방식으로 국내외 자금을 이체할 수 있음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엑세이고는 GRP 남아프리카 랜드에 대한 XRP의 신속한 전송을 돕기 위하여 XRP 원장을 고용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엑세이고 게이트웨이는 리플 네트워크의 진입점을 제공한다며 리플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고객이 로컬 및 국제적으로 일반 및 디지털 자산을 전송할 수 있다고 하면서 XRP는 XRP 원장의
기본 디지털 자산이며 XRP 주소 간에 자유롭게 송수신할 수 있고 XRP를 편리한 브릿지 통화로 만든다면서 엑세이고가 이렇게 리플렛에 합류했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리플은 현재 250여 개의 파트너십, 지금은 더욱더 성장을 하겠죠. 아마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났지만 300개 이상의 리플렛 이런 회원들을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엑세이고는 아프리카 전역의 재정 성장을 가속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면서, 또한 회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하여 자금 사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국적인 방법을 모색한다면서 아프리카에서 돈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움직이며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책정할 수 있는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참 아쉽습니다. 리플과 XRP가 이렇게나 많은 암호화폐에 좋은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 아쉽네요. 정말 더욱더 큰 상승장이 왔을 때 XRP가 1등으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자오장펑 바이낸스 CEO가 암호화폐 시장이 나스닥보다 낮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4일 서울 장충동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디코노미 2019 행사에서 장펑자오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가 비트코인이 사기나 거품이라고 폄하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암호화폐 시장은 나스닥 시장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여왔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 시장 급락 등을 지적했지만 나스닥도 2000년에서 2002년 지수 급등 후 80% 이상 하락을 했다며, 이후 나스닥은 완만한 반등세를 보이다가 2010년 이전의 고점을 회복, 한층 더 성장했다고 합니다. 구글 등 나스닥 상장 기업 가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성장세는 이보다 대단하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존 법정 화폐는 송금 등에 있어 번거로웠다며 암호화폐의 자율성을 강화, 안정성 문제 등을 개선한다면 기존 법정 화폐가 갖고 있던 고질적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스웨덴 거래소 NGM이 XRP와 ETC 추종 ETP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스웨덴 거래소 NGM이 최근 리플과 라이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상장 지수 상품 ETP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합니다. 발행사는 XBT 프로바이더로 주요 서비스 대상은 유럽 투자라고 하는데요. 한편 NGM은 독일 2대 증권 거래소인 보어 슈트트가르트의 100% 자회사라며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브레이브 브라우저에 관한 소식인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들어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네, 광고를 보는 사용자에게 베이직 어텐션 토큰 지급을 시작한다는 이런 신박한 내용입니다. 브레이브 브라우저는 사용자들이 광고 보기를 선택할 경우에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얻을 수 있는 기능을 출시했다고 4월 3일 트위터를 통해 알렸다고 하는데요. 이 기능은 이미 브라우저의 개발자 버전에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 버전은 안정성이 떨어졌다며, 이제 이 기능은 대부분의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베타 버전으로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광고 보기를 선택한 사용자들은 광고를 보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단 현재는 미국, 영국, 캐나다와 같은 특정 국가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투자 금액이 없이 베이직 어텐션 토큰을 광고만 보고서도 이렇게 얻을 수 있다면 네,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한국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저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께 어떤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비탈릭 루비니가 암호화폐 익명성을 두고 대립, 가치, 거품 없는 이렇게
거품 지적에는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장충체육관에서 개최한 디코노미에서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인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가 암호화폐 익명성이 장점으로 부각이 되지만 탈세자, 범죄자만이 익명성을 필요로 한다며 비트코인이 완벽한 익명 코인이었다면 어떤 나라에서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실제 암호화폐는 횡령, 탈세, 인신매매 등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더리움 창시자 비텔릭 부테리는 문제의 본질은 암호화폐에 있지 않다며 기존 시스템 하에서 많은 정보가 정부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진짜 문제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의 익명성은 사회 자율성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한편 루비니 교수가 지난해 암호화폐의 98%가 사라졌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는 단 1년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에 부테리는 암호화폐 가치에 거품이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암호화폐 안정성이 확보되면 경제 가치가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거대한 암호화폐 블록체인 축제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런 컨퍼런스들이 열릴 때 항상 닥터둠이 나와서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한 닥터둠이 얼마 전에 기사에서 비트코인이 매수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매수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참으로 어불성설이죠. 앞과 뒤가 정말 다릅니다. 한번 닥터둠 나오는 대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의원이 암호화폐 규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방금 설명드린 분산경제포럼 디코노미에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올 초 이후 규제 샌드박스가 시작됐는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규제 장벽을 없애주겠다고 하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만 안 된다고 하는 건 논리적인 모순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개발자 출신인 송의경 의원은 블록체인은 이미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서비스로 공급되고 활성화되려면 정부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원희룡 제주지사는 정부가 리스크에 대해 우려한다면 제주도를 암호화폐 특구로 지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전면 규제 기조를 이어간다면 정부는 편할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참으로 안타깝죠. 현재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선진국들에서도 암호화폐와 지금 블록체인에 관해서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될까 참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고민도 하지 않고 일단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따로 생각을 해서 블록체인은 좋은 거, 암호화폐는 나쁜 거, 투기, 도박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모습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요즘에서야 이제는 조금이라도 암호화폐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이 서서히 커져서 정말 암호화폐가 중요한 거구나, 지금 많이 늦었구나, 조금이라도 따라가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피터 브란트가 XRP보다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같은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싶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저명한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기술 분석가인 피터 브란트가 트위터를 통해서 XRP가 아닌 비트코인 캐시 모네로를 소유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XRP는 중요한 지지선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하지만 난 차라리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모네로를 소유할 것이다. 비록 라이트코인이 매크로캡 알트코인 중 진정한 승자이긴 하지만 이라면서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피터 브란트는 XRP 가격이 어떻게 특정 지지선 수준을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XRP 커뮤니티에 정면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그는 또 특정 지지선 유지가 실패하면 XRP 가격이 폭락해서 집단 공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브란트의 기술 분석은 XRP 가격이 거대한 하강, 삼각 수렴에 갇히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약세를 초래한다며 즉 상승세가 최고조에 달한 뒤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된다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또한 브랜트의 트윗은 XRP 커뮤니티로부터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는 이들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비록 XRP가 최근의 상승세 이후 오랜 지지선 유지에서 벗어났지만 브란트는 여전히 시장 조작자들이 지지대를 통제하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이렇게 고전적인 시장 조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나는 단지 고전적인 원리의 근거에 대한 도표를 말한 것이라며 패턴은 시장 조작자들의 발자국이라고 언급을 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참 XRP 호불호가 정말 많이 갈리는 이런 코인입니다. XRP를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XRP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할 만큼 깊게 빠져 있고 XRP를 싫어하는 분들은 정말 왜 이렇게까지 싫어하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중간이 없는 코인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 XRP의 미래가 정말 좋게 될지 아니면 하락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모건 크릭 CEO가 암호화폐 가치 척도 기존 금융자산과 다르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게 되면 영국 소재 투자 컨설팅 업체인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의 마크 유스코 최고 경영자가 암호화폐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는 기존 금융자산 가치에 영향을 주었던 것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며 주식, 채권 등 기존 금융자산이 GDP, 금리, 기업 실적 등에 따라 가치가 변한다면 암호화폐는 실질적 보급 수준, 규제 수준, 기술력, 향상 여부 등에 따라 가치가 변한다고 진단했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급증 이전에 증가된 비트코인의 지갑 활성화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블룸버그가 최근에 암호화폐 급상승으로 인하여 최근 2주 동안 비트코인 지갑의 수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시장 정보 업체 플립사이드 크립토의 분석을 인용하여서 암호화폐 시장 랠리를 2주 앞두고 비트코인을 보유한 디지털 지갑이 대거 활성화됐다고 보도했다고 하는데요. 4월 2일 밤새 15%나 오른 뒤에 올해 처음으로 4,500달러, 5,000달러까지 돌파를 했었죠. 그러면서 플립 사이트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전체의 50%가 1에서 6개월 동안 비활성 상태인 디지털 지갑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3월 15일 이후 평균 10%가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스톤은 또 이러한 가격 변동이 대개 몇몇 고래들로부터의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의 결과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플립사이드 크립토의 공동 창립자 겸 CEO 데이브 발턴은 지난해 가을 비트코인이 40%나 급등했던 사례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면서 우리는 10월의 고래들의 이동보다 이 움직임이 훨씬 더 유효하다고 본다며 이것은 아마도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나 신뢰의 변화를 의미할 것이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미 나스닥 상장사가 5천만 달러 펀드 조성 블록체인 ID 기업에 투자했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클라우드 기반 ID 관리 플랫폼 옥타가 이제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했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펀드의 첫 투자 업체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ID 솔루션 제공 업체인 트러스티드 키라고 하는데요. 한편 옥타 최신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전 세계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IT 기업의 61%가 블록체인에 투자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또 블룸버그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의 최근 르네상스는 이제 최근 상승은 알고리즘 거래와 연관됐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 암호화폐가 폭등하고 있는 것은 금융거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게 되면 자동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추세를 감지하고 거래를 언제 해야 되는지 결정하는 방법인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지난 몇 달 동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업계에서는 9월 이후 17건의 새로운 알고 또는 양적 펀드가 출시되었다며 이 기간 동안 시작된 암호화폐 헤지 펀드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블룸버그 통신이 아시아 시장이 개장된 직후인 4월 2일 화요일 비트코인의 예상치 못한 20% 급등세가 3대 거래소에서 이루어진 1억 달러의 규모의 거래로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 전문가들이 로이터 통신에서 말했듯이 2만 건의 비트코인 주문은 이 룩셈부르크의 비트스탬프 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에도 퍼져 있다며, 거대한 주문에 의해 자극받은 봇은 거래를 시작하여 가격과 물량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면서, 블룸버그가 인용한 일부 기업인들은 알고 트레이딩이 암호화폐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알고 거래가 시장 조작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하는데요. 로스앤젤레스 암호화폐 헤지펀드 이키가이의 설립자인 트래비스 클링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그들 중 일부는 다른 거래자들을 속이기 위해 가짜 주문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네, 상승세의 배우로 일련의 기사와 TV 광고를 언급했다며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상승 급격한 20%, 비트코인의 20%의 급격한 상승에 대해서 많은 추측이 일고 있습니다. 만우절 장난 때문에 올랐다, 아니다 오를 때 돼서 올랐다, 이번에는 네, 알고리즘 거래와 봇 거래죠. 봇 거래와 또 연관이 있다, 이러한 많은 추측이 있는데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상승이 되었을까요? 네, 확실한 답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아마 이거에 대한 대답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여기저기서 많은 전문가들이 계속 추측만 할 뿐이고, 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급등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암호화폐를 조금 더 알리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벨기에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스캠 사이트 리스트를 업데이트했다는 소식입니다. 7개가 추가됐다고 하네요. 네, 크립토피아 소식인데요. 해킹 복구 작업이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해킹 사건이 발생한 뉴질랜드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피아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457개의 토큰을 새로운 프라이빗 키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미 50% 정도가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한 크립토피아는 지난 1월 해킹 사건 당시 해커가 취득한 3789개의 이더리움이 익명의 지갑으로 이체된 정황을 파악했다면서, 앞서 크립토피아는 1월 해킹 이후 이용자가 자신의 암호화폐 보유 상태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한 바 밝힌 바 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올루무이와 버나드 알리우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이 블록체인은 전 세계 항공 시스템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또 블록체인은 모든 항공 분야의 중요 데이터 손실, 왜곡, 위조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2019년에 와서 블록체인이 상상치도 못한 곳에서 계속해서 쓰이는 모습, 채택되는 모습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2019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성장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낸스 공동 창업자가 비트코인 캐시 심볼 변경 어렵다, 소통을 환영한다 라고 이렇게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네, 허이 바이낸스 공동 창업자가 오늘 본인의 웨이보 계정을 통하여 바이낸스는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과정에서 공평함을 원칙으로 비트코인 캐시 ABC와 SV라는 심볼을 사용했으며, 이 배경에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바이낸스와 소통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작용했다며 바이낸스 거래소 설계 특성상
암호화폐 심볼을 변경하기 위해선 재상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비트코인 캐시 커뮤니티 피해를 고려해 심볼을 변경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소통과 논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래서 바이낸스가 전 세계 굴지의 암호화폐 거래소 1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많은 소통과 트위터를 통해서 바이낸스의 CEO죠. CJ 자오장평도 계속해서 소통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코인베이스도 이러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블록체인 스타트업 디지털 에셋이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그래밍 언어인 DAML을 오픈소스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 에셋이 M5는 일부 기능만 내놓은 것이 아닌 풀버전 DAML을 공개한 것으로 누구나 이를 활용해 기존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수정, 확장, 하드포크하거나 서비스와 동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61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 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 71포인트보다 10포인트 내린 61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날 이제 투자 심리가 전날보다 위축되었음을 나타냈지만 아직까지 탐욕 단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인 공포,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정도 점수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기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10포인트 내린 지수가 61이라니 아직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이 그래도 활기를 돋고 있는데요. 네, 2분기에 들어서 지금 2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70이라는 2019년에 가장 높은 지수를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네, 정말 4월, 5월, 6월 70, 80, 90이 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와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암호화폐 소식과 시장 상황을 전달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영상 항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